그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점수대는 비슷하잖아. 근데 이걸 계획을 잡은 애들은 합격권에 올라가는 거고, 계획을 안 세우고 했던 애들은 좀 더 나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깝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1점 차이로 떨어지나 2점 차이로 떨어지나 10점 차이로 떨어지나 0.5점 차이로 떨어지나 떨어진 건 떨어진 거라고요. 안녕하세요. 제우스에듀 이충건입니다. 자,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 재수생 또는 N수생 학습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한 300일 정도 남았죠. 그런데 지금이 수능 100일 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한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한 달 전이라면 정말 좋겠다. 또는 지금이 만약에 1, 2월, 3월이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 없나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300일 정도 남은 이 시점에 100일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나태함이 없어지겠습니까? 이게 정말로 중요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 설정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나중에 결과가 크게 차이 나죠. 이대로 지금부터 내가 5가지 전략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 이 전략을 정확히 따라가면 합격률이 2배나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격률이 2배나 올라가죠? 합격과 불합격의 차이는 진짜 작은 차이잖아요. 1, 2점 차이로 합격, 불합격 되잖아. 근데 그 1, 2점이 정말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그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 작은 차이를 만들어내려면 여러분은 이 5가지 전략을 따라서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각성해야 됩니다. 나의 현재 위치에 대해서 냉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내가 학습을 어떻게 하나 나의 학습 패턴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점심 때 뭐 하고 저녁 때 뭐 하는지 또는 공부를 해 나갈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지 한 가지만 쭉 해 나가는지 아니면 공부를 교차 학습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이걸 제대로 지키면서 공부를 하는 건지 수학 공부했다가 한두 시간 하다가 영어 해야 되고 영어 하다가 국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영어만 하고 하루 종일 수학만 한다는 것은 학습 패턴이 꽝이에요. 정말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했던 거 그리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거 인강으로 공부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지 제대로 제 시간에 맞춰서 공부하고 복습을 제대로 하는지 반드시 평가를 해봐야 되고 영역별로 밸런스가 맞는지도 봐야 돼요. 내가 수학이 약한지 국어가 약한지 국어 중에서도 문학, 비문학 중에 뭐가 약한지 영어도 문법이 약한지 아니면 독해가 약한지 아니면은 듣기가 약한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파악을 해서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이걸 파악하기 좋은 것이 여러분 모의고사를 쳐보는 거 친 거죠. 아니면 작년에 수능에서 몇 점이 나왔는지 영어 같은 경우에는 듣기에서 뭐 틀렸고 문법에서 뭐 틀리고 구문이나 독해에서 뭐가 틀렸는지 독해 중에서도 문제에 따라서 틀리는 게 다르잖아요. 여러분 빈칸만 맨날 틀리는지 다른 사람은 다 쉽다고 생각하는 목적 문제를 틀리는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뭘 틀리는지 뭐가 약한지 강한지를 반드시 체킹해 봐야 되고 이게 영역별 약점이나 문제점 체킹하는 거죠. 자, 이걸 먼저 현재 위치가 내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봐야 돼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 그대로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해 요인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공부는 진짜 방해 요인이 많잖아요. 도대체 뭐가 방해?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공부한다고 이렇게 봤다가 갑자기 유튜브 쇼츠 보고 1시간 날아가고 그러죠. 미친 거예요. 근데 누구나 같아요. 그런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이성 친구 지금 여러분 연애할 때 아니거든요. 연애 1년 하고 평생 정말 찌질이로 살 건지 아니면은 지금 정확하게 차단을 하고 공부를 할 건지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안 될 때 많아요. 그러니까 학생이지. 그래서 주변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내 휴대폰 좀을 맡아달라고 하든지 이성 문제로 너무 괴로우면 반드시 어른하고 상담을 해보고 그리고 체력적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공부는 나는 너무 하고 싶은데 한 2시간만 하고 저녁에 9시만 돼도 벌써 나가 떨어지거든요. 왜 그럴까요? 운동을 안 해서 그래요.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운동은 운동선수처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아침에 10분, 저녁에 자기 전 10분, 이렇게 10분, 20분만 운동해도 체력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데 자기는 똑같은 일인데 지나가다가 어떤 학생하고 눈 마주친 거, 학원에서 어떤 학생이 나한테 좀 심하게 말한 거, 친구,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뺑글 돌아가지고 밤새도록 또는 며칠 동안 계속 스트레스 받는 학생들이 있죠. 그 심리적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반드시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몸에서 엄청나게 나쁜 그런 영향이 생기거든요. 몸도 막 아프고 그래요. 자세한 건 내가 다음 수업 시간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반드시 방해 요소를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목표 설정해야 되죠. 목표를 설정하고 공부하는 거하고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그냥 주구장창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내가 과거에 뭘 했든지 간에 그게 결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현재를 파악한 다음에 내가 앞으로 뭘 정확하게 할 건지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 목표도 세부적인 목표를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궁극적인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내가 나중에 뭐 교수가 될 건지 아니면 뭐 사업가가 될 건지 아니면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뭐 일을 할 건지 이렇게 구체적인 큰 목표를 한번 세워보세요. 세우고 나서 세부적인 목표를 또 세우는 거죠. 더 작게 이야기를 하면 공부에서 궁극적인 목표와 세부적인 목표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어느 대학에 갈 것인지 그걸 딱 세우고 세부적인 목표는 그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를 어떻게 목표를 세워서 내가 취약한 과목은 어떻게 보충하고 내가 강한 과목은 어떻게 약점을 좀 더 보충해서 최고로 만들어낼 건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를 이루겠다는 생각이 가장 중요하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진짜 되거든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거기에 매진을 하게 되면 나의 모든 몸의 상태라든가 나의 공부할 때의 나의 컨디션이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할 수 없는 쪽으로 몸의 컨디션이 바뀝니다. 이거 진짜로 중요한 거죠. 이렇게 목표를 설정했으면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게 정말로 중요한데 하루 종일 주구장창 계획만 세우다가 끝장 보는 학생도 있는 반면에 계획을 정확하게 목표에 맞는 계획을 세워놓으면 절대로 실수하지 않죠. 여러분 계획 있잖아요. 이거 심리학자들과 뇌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는데 내가 독서를 하겠다라고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한 거하고 내가 만약에 뭐 1월 30일 금요일 뭐 스타벅스에 가서 무슨 책을 읽겠다 이렇게 저녁 7시에 스타벅스에 가서 책을 읽겠다 아니면은 뭐 구체적으로 저녁 7시에 독서실에 가서 공부했다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그거를 지킬 확률 퍼센트가 80%도 더 높았어요.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반드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도 월 단위, 주 단위, 일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내가 한 수비 중에서 독해를 끝내겠다라고 하면 그게 월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 단위는 이번 주에는 그 독해 중에서 앞부분에 뭐 개념 부분을 주제 제목 부분을 끝내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일 단위는 이번에 매일 문제 5문제씩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트나 개념 단위로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에 뭐 이번 달이나 아니면 이번 주에는 분사에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준동사에 관련해서 다 끝내겠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동명사나 부정사나 분사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학습 내용으로 나누어서 계획을 세우게 되면 이게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조금 못 지킨다 하더라도 계획을 세우지 않고 하는 것과 뭐 뭉뚱그려서 계획 세워서 하는 것과 정말 다른 결과가 다 나왔거든요. 이게 다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부 계획을 반드시 목표에 맞게 세워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기 전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몇 시에 눈 뜨는지 반드시 같은 시간에 눈을 떠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시간에 취침을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특히 N수생이 기숙학원을 다니고 있지 않다면 이렇게 이거 광주 M사 기숙학원이거든요. 실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6시 20분에 일어나서 7시까지 기상하고 아침 운동하고 세면하고 이거 시간 딱딱 맞춰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켜서 나간다면 지켜야 돼요. 이게 기숙학원 다니면 이거 안 지키면 절대 안 되잖아. 쫓겨나잖아. 그러니까 기숙학원 다니는 학생들이 합격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유는 이거 지키게 하니까. 엄청 비싸죠, 이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결심을 딱 해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만약에 해 나간다면 적어도 80% 정도라도 따라갈 수 있다면 합격할 수 있는 그게 2배는 높아지죠. 정말로 훨씬 더 나아집니다. 이거 꼭 지키기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5번째 단계가 바로 실행입니다. 계획을 연락에 세우면 뭐합니까? 실행을 안 하는데 그러면 실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당장 하는 게 중요합니다. Just do it right now. 지금 당장 하라고요.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잠깐 뭐 하고 나서 해야 된다. 자, 5분만 쉬었다가 해야 된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내일부터 해야 된다. 오늘 열심히 놀고 내일부터 해야 된다. 절대 안 된다. 내가 그렇게 되는 학생들을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당장 지금 바로 실행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 점검하기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내가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반드시 체킹을 해야 됩니다. 혼자서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으면 제우스에드 Q&A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세요. 저는 이렇게 준비해서 공부를 하는데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고 나는 이번 달에 이까지 끝내기로 했는데 이거 아무리 발악을 해도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Q&A에 질문을 하면 우리 연구진들이 그걸 보고 많은 경험들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권하죠. 저도 보고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5단계로서 계획을 세워서 그걸 지켜나간다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합격률이 진짜 2배는 높아집니다. 그러면 2배로 높아진다면 성적이 쫙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성적이 올라가면요.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대학이 달라요. 알겠죠? 내가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 갈 수 있는데 그 밑에 대학 안 넣잖아. 맞잖아. 그러면 그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점수대는 비슷하잖아. 근데 이걸 계획을 잡은 애들은 합격권에 올라가는 거고 계획을 안 세우고 했던 애들은 좀 더 나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깝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1점 차이로 떨어지나 2점 차이로 떨어지나 10점 차이로 떨어지나 0.5점 차이로 떨어지나 떨어진 건 떨어진 거라고요. 아까우면 더 아까운 거지. 그러니까 계획을 딱 세워서 1점 차이로 합격하거나 0.5점 차이로 합격하거나 일단 합격을 하라고요. 그러려면 계획을 세워놓고 요걸 5단계로 따라가 보시라고. 이걸 다 검증이 된 거잖아요. 메가스터디 때부터 내가 다 했던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안겨주지 않는다. 이 건방진 말을 내가 왜 메가스터디 그 이전 모든 학원에서 내가 할 수 있었을까? 배신을 안겨주지 않았거든.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반드시 저를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